여러분들 오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이제 교부에게 대한문제시험에 신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좋은 소식이 났어요. 지금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저희들이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명 미만 대학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잘 되겠죠.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축 문제, 개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명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 토요일 날 한번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여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조비에게 대남 문제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일을 또 신문기사에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보직자 이런 사람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또 여러 대학들하고 또 사정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드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청하실 거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그럼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잘 정리를 했다가 우리 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추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황을 쭉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사학연금 대납하는 거를 이제 교과부에서 작년에 아마 어떤 한 대학, K대학을 다른 대학 이름은 이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K대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대납을 했던 사례가 발견이 됐나 봐요. 이게 뭐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다른 대학도 많이 하고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부가 모든 대학들이 공모를 보내가지고 서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다 소상하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보고를 한 거예요.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공문을 이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서면조사가 됐던 부분인데, 그게 작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5년 동안에 총 20억 정도를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대납을 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됐고, 저희들이 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소소하게. 그래서 2012년도 문제 지적에 대한 조치로 우리 2012년도부터는 연봉제 형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봉제 형식으로 다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런데 2013년도에 올해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게 통계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여론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44개 대학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명분 다 발표해요. 근데 사실 뭐 저희들이 서면조사한 건데, 서면조사할 때 사실대로 보고 안 한 대학도 있고, 그냥 보고 안 한 대학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상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대학들만 이렇게 막 발표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이게 사실은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교과부도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면조사하는 건데, 다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대학 보고를 하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본 건데, 그거를 뭐 여러 개 늘려가지고 다 분석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나쁜 대학이다, 기대학이다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실 사실을 몰랐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막 성별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죠. 데이터만 보관을 해서 보고한 건데 그걸로 이렇게 여론이 발표를 하면 자기네 나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밀려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0분이 대학을 갔는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릴 때 제가 답변서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답변서 올릴 때 그때 이 교과부가
명단을 발표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7월 9일날 조치 결과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7월 12일날 오늘 또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7월 9일날 어떤 공문을 받았느냐 하면 7월 9일날은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 결과로 우리가 이제 공문을 받았는데 기관 정보를 받았습니다. 기관 정보를 받고 감사 결과 처분사항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조비 회계 지급과 관련하여 귀기관의 부침과 같이 처분하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뭐냐면 기관 정보입니다. 우리 징계는 없어요. 뭐 굉장히 문제적으로 조금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작들은 이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기획처장이나 사무소 관련된 이런 임금과 관련된 사람들은 징계를 받은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문을 받는 겁니다. 받았는데 또 여론이 이제 그래도 들끓잖아요. 결국 우리는 72개 또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럼 그런 비대학이 어떻게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또 정부 재정 지원을 해주냐? 그게 10개 대학에 또 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론이 이제 들끓으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원실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면 그러면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 취소를 하거나 또 지원금을 삭감하는 걸 강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이 교육부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상황입니다. 아까 그런 과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어떻게 왔느냐면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등 대학 부담 관련 환수 등 보전 방안 마련. 이런 거예요. 사실 환수 조치하라. 이런 게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잖아요. 그런 개인에 대한 댓글을 학교 등록금으로 대납할 수 있는데 아닙니까? 다 환수하라. 이게 지금 눈에들어 보이는 사회적인 비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위 감사 결과 기대하는 사회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직원에게 사회연금 개인 부담금 등을 지급하였고 최근 학부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가중에 따른 불만과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그냥 조치 내려올 때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교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등에 대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시고 그 조치 방안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적절한 노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역량 강화 사업, 우리 대학처럼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단순하거나 지원을 삭감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우리가 6월 30일까지 그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 그러는 내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공교의 이제 상황을 보면 왜 어떻게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느냐? 사실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고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에 20억을 이제 우리가 이게 대납을 해줄 식으로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97년도에 어떻게 줬느냐면 그냥 비용으로 대납을 한 게 아니고 직원이 이제 기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명목으로 이렇게 이만큼을 줬어요. 직원. 그 다음에 교수에게서 이만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총액이 한 3,800만 원 정도 준 겁니다. 44명에 대해서. 그리고 98년도, 9년도 쭉 해서 2011년도까지 이렇게 줘서 총 한 20억 정도가 됐어요. 15년 동안에 한 20억 정도가 되니까 연간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 돼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쨌든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건데 왜 소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거죠. 왜 그런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이제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97년도에 보면 저희 대학이 97년도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이제
교직원들 임금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5년도에 신학대학교 체제로 정원이 50명이었어요. 정원이 5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95년도에 50명에서 330명, 그때 정원입니다. 종합대학 체제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된 거예요. 97년도는 330명 늘어나서 1학년, 2학년 뽑으니까 아직 이제 330명 정원이 잘 안 들어갔을 때죠. 1학년, 2학년 때 그랬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교직원, 우리 대학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50명, 신학과 같은 50명 중요분사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규모의 경기는 안 돼요. 지금은 우리 330명 그러니까 1,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교육행정 나와서 이렇게 분류하는데도 대중소 이렇게 소에 해당된다고 5,000명 미만이에요. 5,000명 미만 중에서도 우리는 1,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소규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 경영을 하는 데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아무리 적다고 교직원 한 명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교직원들이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교수님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1,500명인데 학생이 15,000명으로 학생이 10배가 들어요. 그럼 10배를 넣는다고 해서 교직원이 10배를 낼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교직원 한 3배, 4배 정도만 있어도 그 10배 정도에 대한 학생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은 10배가 되면 등록금은 10개의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비용은 교직원의 임금제는 한 3, 4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효율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보면 대규모로 사업을 하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초소규모 대학들은 경영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0명 등록금 받아가지고 교직원들 공부를 제대로 줄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할 당시였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말 11월, 12월 되면 공급 줄 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록금을 받아서 1년 공급을 주면 됐다. 그러니까 그때 그 공급 수준은 너무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340명이 이제 됐으니까 그래도 종합대학이 어떤 그런 체계가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이 지났으니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들의 종합학교가 되었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도 신학대학교의 체제가 아니고 종합대학교가 되었으니까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뭐 그런 이제 필요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아지면 고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올리는 방법이 좀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저럴 때 그냥 예를 들어서 기타 수당을 줬는데 기타 수당을 주면서 그 내용을 개인연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수당을 신설하지 말고 그냥 아무런 다른 수당은 뭐 아무거나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수당으로 줘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연금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수당을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수당을 그걸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거는 개인연금을 대납해주는 수당이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지적을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교직원들의 임금표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연봉제가 됐다 뜬그려졌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보면요 잘 안 보이셔서 따라서 근데 어쨌든 여기 급여 보면요 여기 이제 급여가 여기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다 이게 수당입니다. 수당.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기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다양한 게 많아요. 점심수당, 무슨 연구비 수당, 보도수당, 뭐 무슨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을 합쳐가지고 자기 급여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자기 이제 직업 총액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급여 총액 이렇게 해서 그때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80만 원이 자기 이제 그 월급인데 거기서 이제 소득세, 주민세, 세금 공제하면 이게 이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기타 수당 이 기타 수당을 우리 사원임금 개인이 부담해야 돼. 그 금액을 그때 그 수당명분을 여기다가 그냥 수당으로 계산해서 준 겁니다. 저 사실 기타 수당을 개인연금 그런 수당 말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복지수당 이렇게 조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개인연금에 대한 그만큼을 그걸 지원해주는 수당을 만들자. 명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우리가 또 솔직하게 그런 명목으로 수당을 줘서 그걸로 대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데하고 이제 이거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런 수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개인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조비로서 들어가는 거는요. 그냥 우리 임금으로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고요. 실제 공제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연금이 여기 있어요. 공제할 때 세금, 소득세, 주민세 공제할 때 여기 연금을 여기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개인이 자기 공금에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저 법적으로 사실은 따지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개인연금을 개인이 낸 겁니다. 자기 공급 다 받고 수당을 포함해서 그거는 자기의 공급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연금 낸 거는 자기 급여에서 뛴 겁니다. 자기 세금 뛸 때 같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개인연금을 조비에서 대신 내준 건 아니죠.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신 내준 셈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교과부도 그래서 처음에 여론에서 막 비판이 있을 때 이거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들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만만치 않는 여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학들은 말이죠. 뭐 제가 다른 대학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큰 대학들은 이렇습니다. 큰 대학들은 사실 공급이 우리가 훨씬 많죠. 자원이 많으니까 대기업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 공급을 다 받아요. 다 받고 나서 거기는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가 있으니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맺어가지고 우리 복지후생비 좀 더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금액 많고 말이죠.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급여성으로 받는 거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복지후생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래서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등록금 떼주는 분이 있죠. 회사에서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자기 등록금을 떼주는 좋은 회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급여에 포함이 안 돼요. 매달 그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등록금 낼 때 보시서 제출하면 그 등록금 몇 백만 원을 회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복리후생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건강 검진하는 것도 주고요. 자기가 또 취미생활하는 것도 지원해주는 그런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포함을 해서 다 급여성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큰 대학들은 그런 형식으로 자기 공급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복리후생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D를 해가지고 우리 개인연금 이거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거 복리후생비를 좀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학교가 D를 해가지고 왜냐면 11월 밀리고 사실 또 돈이 있으니까 11월 밀리면 국기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단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급여성이 아니고 단체 협약을 맺어서 그냥 경비로 지원해주는 대학들이죠. 그런 대학들은 보면 급여성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자기가 내야 될 돈인데 이것도 이제 조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런 대학들이 조금 세게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제 경고를 심하게 받는 거죠. 왜냐면 그건 확실하게 공급성 이후에 교비로 지원을 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체 협약에 내려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교과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이것도 힘으로 우리가 뺏어가지고 더 뭐 교비로 이걸 지원해주라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그때 어려운 시절에 그냥 임금 인상의 어떤 한 방편으로 그 명목으로 수준을 만들어서 봉급 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잘못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임금으로 들어갔으면 어쨌든 임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급여를 많이 받게 된 거 아니냐. 급여 충분히 받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주면 임금이 더 크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97년도부터 그걸 우리는 다 임금으로 계산해서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서 항상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으면 더 올려주고 적으면 더 올려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임금 상정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요. 지금 우리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 임금 수준은요, 어쨌든 중하위 수준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중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는 우리 교직원들 다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임금은 여러분들이 뭐 배워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금은 임금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호봉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호봉도 인상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넷도로 스타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10호봉이다. 그럼 11호봉은 이건 저절로
자연 승급도 올라가고 임금 인상이 되면 내가 29공에서 21호로 올라가더라도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만큼 되면 거기서 자기 물가 인상만큼 인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호봉도 안 올라갔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도 사실은 한 4년간 동결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폭이죠. 그리고 사실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학교가 지금 몇 년 어렵기 때문에 잘 땡기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직원들도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그럼 많이 올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등록금 냈는데 그게 임금으로만 나가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우리 건물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복지시설이 못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난이 없죠. 근데 우리 대학이 지금 이제 작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예를 들어 등록금 때문에 우리 인건비로 많이 가져가서 못하는 거는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건축은 나중에 총장님 때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고성안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복지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하여튼 건축을 하기는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부터 추진을 하기 때문에 총장님 나중에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등록금은 여러분들 작년에 10% 인하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1% 인하했죠. 이 작년에 10% 인하한 거는 전국에서 최고로 인하는 겁니다. 시립대학교 강당 인하한 걸 빼놓고는 우리가 최고로 받은 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1%를 인하를 했고, 그래서 절대 등록금 수준도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면 그냥 쫙 다 나오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에게 등록금 부담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을 이제 몇 개 대학에 조사를 해본 겁니다. 여기 이제 다른 대학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K대학을 이렇게 했는데, 몇 개는 중위권 대학, 몇 개는 소규모 대학, 큰데 또 대규모 대학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쭉 해보니까, 여기 이건 다 결산절에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대학들에 들어가면 결산절에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근로학생이, 우리 학생이 일단 조사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큰 대학들은 68%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다른 데 큰 데는 말이죠. 60%, 70%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40몇 프로, 5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39%예요. 작은 대학이고, 우리보다 더 작은 대학이 있는데, 이거 더 작은 대학은 이제 39%예요. 근데 이제 볼 때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데만 뽑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여기가 그냥 쫙 샘플링을 해야 돼요. 뽑은 겁니다. 이번에 교육역량 나가서 들어가는 대학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만한 괜찮은 수준의 대학들을 이제 뽑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우리보다 낮은 대학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우리가 샘플링해서 8개 정도를 뽑았더니 그래도 8개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8개 뽑았더니 그게 우리보다 더 낮은 데서 우리가 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비율이 낮은 수준, 그냥 등록금 가지고 어쨌든 인건비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올라오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저기 조선할 직원들이 등록금 가지고 등록도 받고 그런 개인적으로 내야 될 비용도 사실 빼가고 조선할 직원들은 사실 잘 살지 않느냐, 학교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어떤 비판 의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조선할 직원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학교에 낸 기부금이나 직원들이에요. 이건 제가 자랑하면서 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제사장 장학금 낸 건 아실 겁니다. 2003년 이후에 이만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에서도 대응 장학금 냈습니다. 제가 글 올린 거는 좀 거의 차이가 있어요. 장학금 제가 한 4억 정도 모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대응 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낸 거는 2억 4천이에요. 그거는 제가 잘못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교훈금 이렇게 또 냈고요. 발전 기금 2001년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뛰고 있는 게 있고요. 다 지금 우리 급여에서 계속 뛰는 겁니다.
뛰고 있고, 또 연구기금 뛰었고요. 그다음 장학기금도 모금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모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이제 교직원들이 또 어려워서 또 이렇게 모금을 한 게 있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한 9, 9천 정도를 지금 교직원들이 학교 기금으로 된 겁니다. 그나마 사실은 많지 않는 그런 보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내는 헌금도 사실 따르잖아요. 11조 정도 따르지만 학교를 위해서 내는 돈도 사실은 한 10억 정도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교과부에서 환수 조치 방안을 마련해라 이러면요, 우리는 사실 그냥 다른 대학하고 달리 우리 이 정도 이미 그 교비로 그때 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거 뭐 계속 낼 거거든요. 아마 이제 교직원들이 이번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조금 더 내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내면 우리가 15년 동안에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답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거니까 앞으로 그럼 또 한 10년 정도 더 낼 겁니다. 당연히. 더 내면 10년 정도 더 내면 또 한 20억 이상은 또 사실은 뭐 교육도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과부에 이렇게 조치 방안을 이렇게 보고하는데 큰 어려움은 어쩔 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사회적인 비판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대학들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적은 많습니다. 국가 등록금 때문에 큰 대학들은 다 적립금을 몇백억 객사해놓고 왜 학생들 등록금을 떠서 인하를 안 해주냐. 그건 사실 연대나 이대처럼 적립금이 몇백억 쌓여있는 대학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빠듯빠듯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대학은 다르다고 봐야 되고 그만큼 또 우리가 교직원들이 독립성이 잘 돼 있는 그런 대학이죠. 그러나 여기도 이제 등록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도 적다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다 하고 계세요. 교사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믿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거나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중간에 좀 마이크를 드리는데. 예, 1학번, 6학번 신학과지 인사입니다. 네.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지금 준비했던 방안 있잖아요. 이제 오늘 날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학교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전면에 보이는 기부금 현황에 대해서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이거 한 가지 하고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를 듣고 이해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다고 이해를 했어요, 제가. 맞나요?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대학교 부정한 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을 제시했을 때 이제 직감이나 제한을 당한다라고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학교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을 경우에 제한을 안 당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우리 보고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조치 결과는 이제 교과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학교에 돈을 낸 게 있고 앞으로도 사실 전 내용은 일시적으로 내려서 끝난 게 아니고 좀 공급에서 계속 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즉 다는 아니지만 제자사랑 장학금을 성경을 이런 걸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아마 지속될 거라고 보면 나름대로 일단 교과부에 상당한 전문 충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30몇 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 조치 결과 공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일부 대학들은
이제 관련자 징계까지 내려가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징계 어떻게 그냥 기반을 두고 유사사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제 2012년도에 뭐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경고받았지만 조심해 이랬는데 우리는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까지 아무런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여론에 사실 많이 이제 밀려서 환수 방안을 일단 강구하라 이런 거잖아요. 환수 방안도 다른 대학들도 글쎄 뭐 몰라도 개인이 그러면 그걸 다 환수하겠다. 개인이 뭐 친구들이 10여 년 동안 받은 걸 다 내놓겠다.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하겠지만은 그 결과를 다른 대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보면 우리 대학은 사실 기독교 대학이고 학교들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내는 다른 대학들보다는 좀 많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뭐 경미한 수준에서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영학과 가서 하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지원금이 1부 삭감된다 치더라도 사실은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지원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 대학이 그 돈 없으면 교육을 못 시킨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교육혁명과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결국은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큰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금 출처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다가 사실은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개별 데이터는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소비라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 출처.